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젊은 한국인 웨이터가 현실과 동떨어진 백만장자 축구 선수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을 서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은한 호박색 조명이 식당 구석구석을 감싸 안았다. 오랜 세월의 역사가 깃든 어두운 색나무는 끊임없는 소란을 흡수하며 은은한 칼붙이 소리와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 소리만 간신히 흘러나오게 했다. 런던의 활기찬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국 전통의 성소였다. 그 미묘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진호는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24살, 밤샘 근무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유니폼은 잦은 사용과 수많은 교대 근무의 무게, 끊임없는 노력의 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직원 구역 한쪽 모퉁이에 있는 그의 작은 사물함은 개인적인 성소였다. 여벌 유니폼과 메모장 사이로 야구 선수 사진들이 벽을 장식했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방망기를 칼처럼 휘두르는 영웅들의 모습은 고된 일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이자 희망의 오아시스였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매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회상 속에서 진호의 삶이 드러났다. 차가운 의료기기 불빛 아래 병상에 누워 쇠약해져가는 아버지, 답답한 방에서 책에 파묻혀 희미한 전등 불빛에 집중한 얼굴을 비추는 남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족의 미래는 기둥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진호에게 달려 있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 들어왔다. 바랜 회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차에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가볍고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걸어왔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다. 적어도 지치고 힘든 웨이터의 눈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진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침묵의 비판이 흘렀다. 그는 손님을 대충 훑어보며 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왔군 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남아돌고 우월한 척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지. 은근한 쓰라림이 그의 생각을 스며들었고 이는 냉혹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의 일상적인 투쟁의 반영이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은 차갑고 거의 날카로웠다. 손님은 카운터로 다가와 한국어로 주문했다. 진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영어로 대답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님. 따뜻한 인사도 친절한 미소도 없었다. 지친 노동자의 기계적인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상호작용의 모든 세부사항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제된 표정, 빠르고 회피적인 시선, 경직되고 방어적인 몸짓 언어. 아마도 더 많은 존중을 기대했던 손님은 웨이터의 태도에 약간 놀란 듯 보였다. 반면 진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돌봐야 할 아버지가 있고 보장해야 할 미래가 있었다. 친절은 그가 누릴 수 없는 사치였다. 주문과 주문 사이 짧은 휴식 시간에 진호는 다른 웨이터들과 함께 서비스 구역에서 합류했다. 대화는 불가피하게 돈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치 반가쇠처럼 이야기는 곧 부자와 가난한 자, 특권층과 억압받는 자 사이의 격차에 대한 비판으로 흘러갔다. 진호는 억울함이 가득 찬 목소리로 저 축구 선수들은 말이야 라고 투덜거렸다. 공 하나 차는데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 우리는 겨우 빚을 갚기 위해 개처럼 일하잖아. 쏜살같이 지나가는 회상 속에서 그가 병원 TV에서 우연히 보았던 토트넘 경기 장면이 떠올랐다. 열광적인 팬들, 맹렬하게 뛰어다니는 선수들, 골을 외치는 소리는 그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광경이었다. 그 순간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진호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며 그의 표정을 분석하고 그의 말을 흡수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호기심이 그의 시선에서 풍겨져 나왔다. 진호가 테이블에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컵을 엎질렀을 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물이 수건에 쏟아져
손님의 셔츠를 적셨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진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재빨리 사과했다. 손님은 놀랍게도 부드러운 미소로 그 사건을 가볍게 넘겼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매니저의 매서운 눈빛은 위협적인 그림자처럼 진호 위를 맴돌았다. 휴식 시간 동안 진호는 외딴 구석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엄숙하고 다급했다. 아버지의 의료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진호의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은 매 순간 커져만 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뇌에 찬 생각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두 개의 직업, 밤샘, 끊임없는 희생. 하지만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증발하는 것 같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동생의 모습이 그를 격려했지만 매일 희망은 줄어들었다. 손님은 무심하게 진호가 통화하는 장소를 지나갔다. 그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내용을 무심코 엿들었다. 웨이터의 목소리에는 고뇌가 담겨 있었고 가족에 대한 걱정,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느껴졌다. 조용한 공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다시 일터로 돌아온 진호는 특권층, 손님에 대한 짜증이 더욱 심해졌다. 모든 억지 미소, 모든 피상적인 친절은 그의 현실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사치와 과시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단순한 액세서리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반항심이 그의 내면에서 끌어올랐다. 용기를 내어 진호는 축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손님에게 직접 표현했다. 그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손님도 아시겠지만 라고 말했다. 저는 축구 선수에 대한 집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엄청난 돈을 벌고 따로 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죠. 그 순간 손님은 놀랍도록 침착한 태도로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평범한 선수들이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있죠. 호기심의 불꽃이 진호의 눈에서 반짝였다. 서빙을 하던 중 웨이터는 손님이 휴대전화로 몰래 뉴스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 선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돕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자선재단에 대한 사진과 헤드라인이 함께 떴다. 아이러니함이 느껴졌다. 다른 장면에서는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눈에 띄지 않는 손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쑥덕거림, 몰래 쳐다보기, 감탄의 미소가 쏟아졌다. 하지만 진호는 자신의 문제에 몰두한 차에 그 소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진호가 디저트를 서빙하다가 손님을 빤히 쳐다볼 때 거의 알아볼 뻔한 순간이 있었다. 희미한 친숙함, 기억의 불꽃. 하지만 피곤하고 과로한 마음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그 기회는 사라지고 불쾌한 느낌만 남았다. 늘어나는 긴장감을 감지한 동료 직원이 진호에게 귓속말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물었다. 진호는 당황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저 손님 말이야? 아니 왜?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 사람은 손흥민이잖아. 축구 선수.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이 느껴졌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회상 속에서 진호가 무시했던 손흥민에 대한 뉴스, 멍하니 넘겼던 잡지 사진, 무시했던 친구들의 댓글이 떠올랐다. 현실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긴장이 신체적으로 나타났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쏟아지고 숨이 가빠졌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자 수치심이 그를 집어삼켰다.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무례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무지할 수 있었을까? 식당 직원들은 그 장면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손흥민의 중요성과 그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매니저의 반응, 식당의 평판, 진호의 미래를 걱정했다.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진 매니저는 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테이블에 다가갔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거의 느껴질 정도였다. 모두가 사건의 전개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식당을 감돌았다. 손흥민은 진호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침묵을 깨고 한국어로 질문했다. 가족분들은 잘 지내시나요?
진호는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랐다. 그는 수줍게 잘 지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취약함의 순간이 열렸다. 진호는 자신의 어려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희생했던 것,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포기했던 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웨이터와 손님 사이, 유명인과 익명인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그는 한국에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가족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사이에 미묘한 유사성이 생겼다. 삶은 너무나 달랐지만 둘 다 책임감의 무게, 생존을 위한 투쟁,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짊어지고 있었다. 공유된 인간성은 외모와 사회적 차이를 초월했다. 한 손님이 충동적으로 테이블에 다가와 손흥민에게 사인을 부탁했다. 그 소란은 건초 더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식당 전체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이 일어나 사진을 찍고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혼돈이 시작되었다. 최종적인 깨달음이 진호를 강타했다. 그가 했던 모든 비하 발언,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무관심, 그가 드러냈던 모든 무지에 대한 회상이 스쳐 지나갔다. 수치심, 죄책감, 후회가 그를 휩쓸었다. 신체적 긴장이 심해졌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땀이 셔츠를 흠뻑 적시고 호흡이 불규칙하고 얕아졌다. 그는 갇히고 궁지에 몰리고 출구가 없다고 느꼈다. 절박한 행동으로 진호는 안식처를 찾아 주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폐쇄 공포증적인 환경은 그의 고뇌를 증폭시켰을 뿐이다. 그가 저지른 실수의 자각은 마치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다. 주방의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진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해고는 불가피해 보였다. 굴욕감은 견딜 수 없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갑자기 주방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들어왔다. 그렇게 겸손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환경에서 유명 축구 선수의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손흥민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진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수를 따라 외딴 구석으로 향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손흥민은 직접적이고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제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입을 열었다. 진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당신의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특히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극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손흥민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당신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손흥민은 진호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제 재단에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더듬거리며 제 재단에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웨이터일 뿐인데요. 손흥민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현실을 알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이 생겼다. 그 있을 법하지 않은 만남은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 손흥민은 자신의 대의를 위한 동맹군을 찾았다. 진호는 자신의 현실을 바꾸고 가족을 도울 기회를 찾았다. 가족 갈등의 해결이 가시화되었다. 손흥민과 그의 재단의 도움으로 진호의 아버지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진호의 동생은 학업을 계속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전에는 불확실하고 암울했던 미래가 이제 희망으로 빛났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꾼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